원정우 씨 나오셨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문자 뭡니까? 정체가 창조과학을 오늘 할 거라는 걸 이분이 알 리가 없잖아요. 관련이 없으면 관계가 본인 아니에요? 아니고요. 네. 제가 페북에다 올리거든요. 뭘 할 거라고 매번. 아니 오늘 창조과학에 대한 말씀 참 유익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기도 전에 나오냐고. 제 주변 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길 했어요. 딱 마지막 편이라서 반응이 없다고 미리 해주시는 걸로. 네, 실토 나왔습니다. 네. 친족은 아닙니다. 친척은 아니고 친구라고 하죠. 친구. 예, 친구. 자, 어쨌든 미리 유출된 오늘의 주제는 창조과학입니다. 창조과학. 네. 창조과학이 이제 잠깐 화제가 됐죠. 네. 그래서 오늘 창조과학을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창조과학. 창조론과 창조과학은 다른 겁니다. 네, 다른 거죠. 이게 네. 이제 혼란스럽게 쉬운데 대부분 종교는 창조와 관련된 내용을 다 갖고 있잖아요. 네, 모든 종교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종교인이라면 그걸 이제 부정할 수는 없고요. 네. 근데 비종교인 제 입장에서도 그걸 이해를 하는데 예컨대 뭐 종교적 관점에서는 우주가 6일 안에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고 네. 뭐 9개의 지옥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종교의 자유라는 전제 안에서 보정된 거잖아요. 네. 뭐 노아의 방주 얘기나 예. 뭐 기타 등등 다른 종교에도 뭐 이런 유사한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근데 여기에 과학이라는 라벨이 붙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이게 소위 이게 지적 설계론인데, 네. 예. 그러니까 본인이 과학을 하는 사람인데 네. 6일 만에 우주가 창조됐다는 것은 본인이 평생 교육받고 또 스스로 연구하고 하는 본인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네. 그런데 신의 존재를 부인하기에는 또 본인의 신앙심 때문에 안 되고 그 사이에 타협점을 찾아낸 이론이 아닌가. 그 타협점을 찾아낸 것처럼 굉장히 좀 수준이 낮은 방식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그래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창조 과학계에 투신한 과학자들도 많은데 예, 그런데 실제 박사학위도 없는 원정우 씨가 그렇게 그렇습니다. 말한다는 것은 네,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 뭐 지구의 기온이라든가 우주의 기온이라든가 진화라든가 이런 걸 연구하는 전문가들 중에는 그런 창조과학을 그쪽에 연결시키는 분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걸 연구하시는 분들입니다. 생화학자들이라든가 뭐 기계공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니죠. 네. 전공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적 설계론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이 우주가 이렇게 복잡한데 네. 무작위로 됐을 리가 있냐. 그렇죠. 지적인 존재가 이게 이제 시계공. 네, 눈먼 시계공. 네,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도 있고 뭐 하여튼 네. 시계공 비유에서 처음 시작되는데 시계를 봐라. 이렇게 복잡한 게 저절로 생겼겠냐? 근데 그것도 훨씬 더 복잡한 예를 들면 인간이나 우주가 누군가 지적 설계를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네. 사실 상식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인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반박, 논리적 반박은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찾아보면 다 읽을 수가 있고요. 예를 제가 들면 여기서 비판하는 건 뭐냐면 네. 지적 설계론이랑 접근보다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점, 종교적인 믿음을 과학으로 계속 증명하려는 태도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만나면 안 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학위를 가지신 분들을 비판하고 학위도 없는 사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장하신 분들 중에는 분야의 박사들이나 그런 분들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제가 한 비유가 아니라 지적 설계론자들이 주장한 비유 중에 하나는 747. 네. 747 그 보잉 747 비행기의 부품들을 다 분해해서 네. 사막에 뿌려봐라. 그런 다음에 뭐 바람이 불고 회오리가 불고 그래서 그게 다 747로 다시 합쳐지겠느냐. 누군가가 지적 설계를 한 게 아니겠느냐. 비행기보다 훨씬 더 복잡한데 우주는.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제 지적 존재가. 예, 굉장히 잘못된 비유죠.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생명, 생체라는 것, 생체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조직력을 무시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40억 년이라는 시간 타임 스케일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파기된 논이고요. 그런 거는. 유기체가 40억 년에 걸쳐서 점점 진화하는 것과 네. 다 분리되어 있는 부품들이 스스로는 붙을 수 없죠. 네. 예. 그것과 비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죠. 예. 어쨌든 과학이란 라벨이 붙으면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창조론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창조론은 그런 신념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걸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추론, 관찰, 관측, 실험을 통한 검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증명된 사실만이 과학으로 인정을 받는 거고요. 그런데 이 창조과학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 종교의 경전이 말하는 주장이 그 경전에 표현된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고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꼭 그렇지 않은 사람도 즉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네. 제시된 것들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대전제라는 거죠. 여기서 지적 설계했을 때 지적 존재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 지적 존재를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신이라고 여기서 하지 우리가 않고, 창조과학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그거보다 더 작은 범위입니다. 사실은 일반적 직접 설계론보다 창조과학이라는 건 고유명사고요. 그러니까 이 창조 관련된 과학이라는 의미보다 훨씬 좁은 영역에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에서는 지구의 나이를 46억 년이다라는 어떤 전제를 깔고 그거를 증명하려고 하진 않거든요. 증거들이 조합돼서 그 답이 나온 거죠. 그렇죠. 답이 이것저것 뭐 검사해보고 네. 네. 반감기 조사해보고 어쩌고저쩌고 그렇죠. 그랬더니 40몇 억 년이라고 하는 이제 추론이 나온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창조과학의 주요 주장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젊은 지구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건 말 그대로 지구의 실제 나이가 성경에 근거해서 6,000년밖에 안 됐다. 6,000년. 성경이 맞아야 하니까 그걸 이제 네. 예. 이게 이제 좀 과학이라는 얘기를 하긴 어렵다는 것인데 이 근거가 뭐냐 하면 아일랜드의 어셔주교라는 사람이 네. 그 성경 앞부분에 있는 그 족장들, 그러니까 유대의 왕들이죠. 네. 그 왕들의 그 나이를 역추적해서 예. 찾아낸 게 BC 4004년입니다. 그 나이로 성경에 근거하여 추정해 보면 나이가 BC 4004년 4년. 정도. 그러니까 6,000년 전인 거죠. 그때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그때 이제 6,000년 전에 우주가 그 아담과 이브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지구가 생겨나고. 네. 성경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죠. 그래서 그 6,000년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증거들을 도입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6,000년이 아닌 증거는 배제하는 거죠. 사실. 배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젊은 지구로는 어떻게 되냐면 46억 년이 6,000년으로 이제 압축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인간과 공룡도 함께 살았어야 되고요. 그 정도 압축해서 빨리빨리 하려면은 사실은 우리나라한테 맞는 이론인데요. 초압축 성장에 네, 한국적 네. 그 공룡과 인간이 같이 살아야 되고 같이 네. 살아야 되고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는 사실 46억 년의 모든 지질학적, 고인류학적, 고생물학적, 진화생물학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 네. 이걸 6,000년에 압축하려다 보니까는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얘기했던 지구 평면설 네. 하고 좀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지구가 6,000살이란 거는. 네. 그래서 사실 반박하려는 시도 자체가 좀 궁색한 상황인데 이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본인이 과학적 훈련을 받다 보니까 신앙도 과학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죠. 네, 그런 욕구가 생긴 네. 것이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세계관이 종교적으로도 가장 보수적이고 예. 가장 그 원론적인 그러니까 근본주의라고 하죠. 그것에 가깝다는 점이 이게 모순적인 좀 느낌들이 있고요. 이게 철학적인 레벨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 설계론이 이게 이제 유신론과 무신론을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려는 시도다.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철학으로 가면 되는데 예. 과학이란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고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많은 과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럼 기독교인 과학자들이 전부 창조과학을 믿거나 창조과학에 경도되느냐면 그렇진 전혀 않고요. 네. 제가 아는 과학자들 주변에도 기독교인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구의 나이가 6,000살이라는 생각 같은 거는 거의 대부분 하지 않고 훨씬 대국적이고 큰 그림에서 성경을 받아들이고 혹은 자기 경전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소위 이제 성경의 문구 하나하나와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을 그 괴리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신앙을 쉽지 가진 않죠. 과학자들은. 쉽지 않은데 성경의 문구 하나를 전부 받아들이려면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현대적으로 접근을 해서 과학자들 제가 아는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 풀어내지 못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우주론 같은 경우에 네. 빅뱅은 왜 일어났나? 혹은 빅뱅 이전에는 그럼 뭐였나? 뭐 이런 빅뱅 거. 이전엔 뭐가 있었나? 네. 이런 것들은 물리법칙이 빅뱅에서 붕괴되기 때문에 네. 그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게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네. 이 지점에 자신들의 신을 놓으세요. 아, 네. 그러니까 기존의 과학 이론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되 네.
지금 현재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신을 놓는다. 그렇죠. 그래서 뭐 왜 간편하네요. 예,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네. 네. 어쨌든 간에 지금의 우리 과학과 모순되지 않는 그래서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어쨌든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최선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창조과학은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경전에 맞추려고 한다, 과학을. 네, 그렇죠. 네. 뭐 그랜드 캐년이 노아의 방주 때 그 홍수 때 생긴 거고 이렇게 그렇게 주장도 합니까? 네네. 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사안들을 그러면은 노아가 미국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아가 뭐 원체 홍수가 이스라엘 컸으니까 쪽 아니었나요? 그게 이제 전 지구적으로 벌어진 홍수니까 뭐 네. 여기저기 그렇게 자국을 남겼다. 그래서 이제 그랜드 캐년이 이제 그래서 생겼다는 주장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사가.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인 사안들을 전부 이제 일일이 입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무리가 생기는 것이고 비과학적인 요소가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이 창조 과학계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출발한 것인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한 10여 년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네, 꽤 됐습니다. 예. 거기에 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었기 때문에 참여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공계 출신의 네. 학자들입니다. 그렇죠. 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뭐 저는 종교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근데 종교는 기본적으로 믿는 행위가 전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과학은 의심하는 행위가 전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둘을 개인이 갖고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섞어버리면 종교도 과학도 다 망쳐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신론자시죠? 네, 무신론자입니다. 네. 저도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둘이 붙어서 얘기하면 유신론자가 없기 때문에 불공정한 방송이나 재미는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종교가 믿는 행위고 과학은 의심하는 행위라는 점은 아주 기본적인 전제라서 네. 저는 이것들이 깔끔하게 잘 분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진지하게 늦게 헐레벌떡 들어와서 이것이 재미없을 걸 알고 일단 여기서 끝내야 되군요. 안녕. 안녕.